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간 많이 말씀드렸던 광대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대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총정리하는 내용이 될 듯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인에서는 이렇게 두상이 보트 쉐입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는 돌리코세팔릭 스컬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인에서는 약간 넓은, 이 좌우폭이 넓은, 축두근 쪽이 조금 더 넓은 이 브라키세팔리라고 해서 약간 넓은 둥근 형태의 두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넓은 얼굴을 가지고, 서양인의 경우는 폭은 좁고 앞으로 돌출된 약간 갸름한 어떤 얼굴형을 가지게 되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얼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지 구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천막에 비유한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천막은 그 버티는 기둥과 그 형태를 유지하는 이런 기둥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이 전체 천막을 만들게 되죠. 천이 뒤집어졌을 때 이러한 기둥이 없으면 이런 천막이 다 무너지고 아예 평평하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 얼굴뼈에서도 이렇게 천막과 같은 기둥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 주위의 뼈와 또 광대뼈, 그 다음에 광대와 상악을 연결하는 이러한 버트리스라고 하는 구조들이 이러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뼈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은 안화뼈와 광대 아치뼈, 그 다음에 상악뼈들이 얼굴뼈가 뒤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막에서 비유하면 이렇게 세로 기둥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화의 위아래 뼈들이 좌우로 벌려주는, 얼굴을 좌우로 벌려주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에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조금은 동그랗고 또는 납작한 보트 쉐입이 아닌 약간 넙대대한 두상을 가진 게 일반적인데요. 제가 광대 수술을 상담을 하면서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 상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고개를 약간 들어놓은 CT 모양에서 보시면 이 안화 윗뼈가 이렇게 만드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화 밑뼈와 아치가, 광대 아치가 만드는 이런 노란 곡선이 있고, 또 축두골과 이렇게 만드는 이런 파란 곡선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기에는 서양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안화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빨간 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보트 쉐입의 어떤 두상이, 또 얼굴 형태가 가장 갸름한 모습인데요. 사실 동양인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나 노란색 라인이 빨간선 라인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있을 때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광대 수술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측두굴이 많이 넓은 경우, 이 파란색 라인이 빨간색 라인보다 많이 벗어난 경우는 이 노란 라인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 라인과 노란 라인에서 약간 이 뒷광대 쪽, 옆광대, 뒷광대라고 불리는 부위가 약간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축소 효과는 있지만, 이러한 환자에서 45도 광대가 많이 줄게 되면 오히려 더 밋밋하게 넓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 이 파란색 라인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천막에서 비유하면 이 좌우 횡바가 없어져서 얼굴이 더 오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눈 위에 안화 윗뼈는 이렇게 있고, 노란색의 이렇게 아치와 안화 밑뼈가, 아래쪽 뼈가 이렇게 만드는 곡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곡선 라인보다 노란 곡선 라인이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경우는 45도 광대와 이런 옆광대, 뒷광대를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축두골 넓이를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부위가 워낙에 넓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아치뼈와 이렇게 측두골의 뼈가 차이가 좀 나는 경우에는, 광대가 줄어드는 경우는 많은 효과를, 옆광대의 효과를 많이 보는데 반해서 이러한 측두골이 유독 볼록하게 나온 경우에는 얼굴 축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광대, 얼굴이 크다, 넓다 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광대 수술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이론적 배경을 생각하고 자신의 뼈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미리 조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대 수술을 할 때 절골을 앞쪽에 하느냐 또는 안화 쪽에 바싹 붙여서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너치라고 해서 아치와 이렇게 전두골이 만나는 요 부위,
쪽으로 가깝게 자르지 않고 약간 아치의 중간이 꺾이는 부위에서 일반적으로는 절골이 예전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5도 광대를 드라마틱하게 더 줄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화 쪽으로 점점점 더 절골 라인이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광대뼈는 속이 꽉 차 있는 뼈가 아니라 속이 이렇게 전두동이라고 해서 앞에 이마 쪽에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고요. 또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대뼈에 연결된 상악 부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런 절골 라인을 가졌을 때 상악동의 외측 부위가 라테랄 월 쪽이 외측 벽이 열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광대가 다시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붓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막히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안화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상악동이 더 크게 많이 열리게 되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물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이렇게 상악동이 아주 크게 열려 있는 경우 이 부위에서 약간의 함몰이 발생하거나 또는 잦은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반해서 또 안화 쪽에 가까이 붙이면서 또 광대 아치를 불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방 고정한다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랬을 때 이쪽에 라테랄 버트리스라고 보이는 상악동의 외측벽이 더 많이 열리게 돼서 이쪽 부위에 함몰이 오히려 가중되고 또 잦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면 유지인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면 유지인대는 지금 빨간 선으로 표현된 이러한 어떤 얼굴의 구조를 지탱하는 뼈와 피부를 연결하는 약한 인대인데요. 사실 이게 뭐 강하게 눈으로 보이는 정도 수준의 그런 인대는 아니고 어떤 현미경적이나 좀 자세히 봤을 때 약간 막성으로 연결된 어떤 끈과 같은 구조입니다. 또 하나 볼처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을 얘기를 하는데요. 광대 아치 부위 체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표정 근육과 그 다음에 교근이라고 해서 하악과 연결된 광대 아치 아랫부분에 연결된 이러한 마세터 머슬 교근이 이 광대 수술에 있어서 많은 뼈의 이동과 변위 또는 갭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은 표정 근육이 있기도 하지만 이 근육이 이 뼈와 부착되어 있던 부위가 떨어지면서 이쪽은 피부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분리되면서 이 근육이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이쪽 볼이 조금 불룩해지는, 그래서 부었다, 불쳐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게 되고요. 또 이게 끊어지면서 이 볼이가 살짝 떨어졌다 라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되는 듯 합니다. CT 이미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간혹해서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CT상에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근육이 이 광대 절골 부위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수술을 한 후에도 그 위치에 어느 정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앞쪽으로 절골이 되고 상방으로 이동되고 하면서는 이 뼈와 이 근육이 분리된 양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요. 이 뼈에 부착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은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골막에서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그 어태치먼트,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골막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제 위치에 어느 정도 다시 붙고 기능을 하게 되지만, 이 뼈가 위로 완전히 이동을 해버리면 골막이 밑에 없게 되거나 또는 골막과 뼈가 완전히 많이 분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식도에서 보시면 입술 주변에 이렇게 입을 O 할 때 쓰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그 머슬과 같이 붙어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광대의 체부 쪽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3D로 약간 모식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눈가 쪽으로 바싹 붙여서 이렇게 절골 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열리는 상악동의 모습은 상당히 크게 열립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광대 수술 약간 너치 부위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했을 때는 상악동이 이렇게 아래쪽 부위에만 열리게 되죠.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상악동은 지금 이만큼 크게 열려 있고 안에 공간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너치 부위에 했을 때, 잘랐을 때는 이 부위만 광대가 상악동이 열리게 되고요. 안화 쪽으로 바싹 붙이면 붙일수록 이 상악동이 열리는 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실제로 어떤 수술이 진행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술된 환자에서 보시면 이렇게 안와 가깝게 절골이 되고 상방 이동을 시킨 광대에서 이렇게 상악동의 라테럴 월, 외측 벽이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로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근육이 붙어야 될 그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붙을 위치들이 상방으로 이동하면서 근육이 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될 근육들이 붙을 데가 없어서 조금은 더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주로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은 수술 후에 볼페임이 생겼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교근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위로 이동하면서 교근이 스트레칭이 되니까 오히려 입을 벌리거나 할 때 뻐근하게 입이 아프다. 그래서 입을 많이 못 벌리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시는 듯 합니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뼈가 짧아지면서 상방 이동하다 보니까 아치와 그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 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고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광대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런 본칩이 나가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쪽이 뼈가 떠서 실제로는 뼈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이렇게 눈가 쪽으로 바싹 붙여서 절골을 한 경우에 의사의 실수로 또 원치 않게 이렇게 안화뼈가 외측뼈가 아예 절골이 돼서 이와 같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에 수술 전에 조금 면밀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수겠죠. 이렇게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안화뼈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절골을 하게 됐을 때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안화미 신경이 나오는 구멍 위주위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받게 되는데 이 고정을 위한 플레이트 삽입 시 이 신경이 또 영향을 받아서 입술 주위 위쪽 입술의 감각, 코 옆으로 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 환자에서처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이렇게 외측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광대가 적절히 큰 환자를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가상 성형을 해보는 그런 모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눈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자른 그렇게 광대 45도 광대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가 쪽으로 절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치 절골과 체부 절골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때 이렇게 절편을 좀 제거를 하고 나면 상악동이 이만큼 크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뼈가 제거되고 나서 이 상악동의 공간이 이만큼 열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상악동의 외측 뼈를 이렇게 외측의 벽을 약간 제거되는 그런 양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거된 뼈를 이제 절골을 해서 움직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골 절편은 보통은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를 아예 빼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이동시켜서 이제 상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쪽으로 붙이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상태로 체부 쪽에 뼈를 붙이기 위해서 회전을 하고 또 붙이기 위해서 안쪽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또 고정을 위쪽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부를 붙이기 위해서는 아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각도가 적절치 않은 경우 템포럴 프로세스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아치랑 완전히 동떨어진 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부 체부 갭을 만들 채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불안정한 고정이 돼서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만 고정이 되고 상부는 이렇게 벌어진 형태가 되는 경우가 또 일반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물론 이 본칩 노란색 나가는 뼈 양을 조절을 하면 이 벌어지는 양은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뼈가 짧아져서 아치 쪽과 템포럴 프로세스 쪽의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아무리 이제 잘 계획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아직 이렇게 계획을 완전히 해서 면밀히 어디를 어떻게 자르고 컴퓨터로 실제로 옮겨보고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D 이미징 기술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뼈의 이동량까지 미리 계산해서
수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수술 준비가 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방 고정을 하게 됐을 때 이쪽에 라테랄 버트리스 외측 벽이 완전히 오픈이 되게 되고 상방 고정이 되면서 약간의 갭도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템포럴 프로세스 쪽에 이렇게 아치와 템포럴 프로세스의 갭이죠. 그래서 이러한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안와 위쪽으로 고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쪽은 피부가 얇아서 굉장히 만져지는,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만져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조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수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러한 환자들을 병원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이쁘게 만들어 보면 요 정도 선에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계획을 하면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뜨고, 또 여기를 맞추자니 여기가 뜨고, 이런 여러 문제들, 또 여기를 상방 고정하자니 여기가 비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본칩을 크게 떼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큰 광대에 있어서는 일부 떼내는 게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요런 상태에서 보통 많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치를 절골을 하고 이렇게 체부 쪽 절골을 하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보면 라테랄 월, 그러니까 버트리스가 상악동의 외측 벽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뼈 칩이 나가면, 본칩이 나가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갭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서 이런 상태에서 뼈를,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 광대를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광대뼈를 안쪽으로 회전시키고 체부 쪽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시면 체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치 쪽으로 갭이 조금 더 과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또 상방 고정을 하겠다고 위로 조금 더 올리는 순간 체부와의 결합은 좋아지지만 아치 쪽의 결합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뼈를 삭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절골만 하고 한번 이동시키는 모습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광대를 회전을 시키면 광대를 안쪽으로, 옆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을 시키고 45도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또 안쪽으로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가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회전을 하면 앞쪽에 이렇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가 들어가면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는 부위가 있어서 약간은 골 삭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의 결합이, 그러니까 낑기지 않고 튀어나와서 엇갈리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만 아치 쪽에서 살짝 다듬어 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갭이나 뼈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일 만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뼈는 뼈대로 줄 수 있는 만큼 줄고, 그 다음에 또 갭이나 체부 쪽의 갭이나 아치 쪽의 연속성도 회복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체부 쪽에 뼈를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좀 라스핑해서 갈아주고요. 또 이쪽 뒷광대를 좀 갈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조금 더 완벽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광대를 절편을 만들지 않고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뼈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아치 쪽도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면요, 이렇게 뒷광대가라고 흔히 불리는 이런 체부 쪽, 아치 쪽 뒤쪽에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체부 쪽에서도 이렇게 계단 현상처럼 약간 층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에서는 이렇게 이 체부 쪽의 갭도 약간 이렇게 갈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듬으면
이렇게 체부 쪽에 만져지는 계단이 없어지고요. 또 템포럴 프로세스 쪽도 이렇게 갈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뒷광대라고 흔히 불리는 이런 부위에 돌출됨 없이 일자로 고정을 되게 만들 수 있죠. 뼈가 가장 안전한 것은 뼈 끼리의 컨택이 가장 많을 때 뼈 유압도 일어나고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고정을 거둘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 컨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된 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적인 그 메소돌로지를 만들면 충분히 불유압이나 어떤 갭이나 또 어떤 광대 이동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라테랄 월쪽, 그러니까 상악동의 라테랄 월쪽을 보시면 약간의 오프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 부위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부위가 아니고요. 이쪽에 라테랄 버트리스라고 하는 요 부위가 사실 기둥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한 세이브하고 이쪽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 뭐 상악동염이나 또는 기타 등등 볼 페임 같은 항방 이동이나 안쪽 안화 쪽으로 가까이 절골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실제 제가 시행한 수술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광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두상도 어느 정도 넓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 부분들이 있어서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죠. 턱관절이 이쪽에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뒤로 많이 가 있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쪽은 꺼져 있고 이쪽과 이쪽은 꺼져 있고 이쪽과 이쪽은 돌출된 그런 두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해결해주는, 다시 말하면 이쪽은 45도 광대 위주의 수술이 되고요, 이쪽은 이 뒷광대 위주의 수술이 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수술 후에 1개월째 찍은 사진인데요. 플레이트 고정은 앞쪽 체부에 2개를 했고요, 아치 쪽은 이렇게 하나를 고정을 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모습인데도 절골 라인이 거의 보이는 둥 마는 둥하게 아주 유압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에서도 보시면 광대 절골 라인은 보이지만 뼈 유압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어느 방법이 우월하냐,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두상에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줄이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기존에 행해지는 선생님들의 방법과 별반 크게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은 의사의 감에 의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부작용 적게, 또 수술 전에 미리 어떤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자 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치 쪽으로 많이 안화 쪽으로 많이 절골을 가하는 것, 또는 많이 줄이겠다고 이 아치를 안쪽으로 1cm씩 밀어넣는 그런 작업은 조금은 부작용, 과교정이나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야기시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의 두상과 안화 형태, 두개골 형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찾으시고, 무조건 얼굴이 크다고 해서 광대를 무조건 많이 줄이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다른 제가 하지 않는, 제가 반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견을 제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방법이 가진 모든 방법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